힌두교에서 개념적으로 깨끗한 게 겐지스강이라면 반대로 더러운 건 어떤 거가 있어요? 이제 살아있는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이걸 이제 더러운 것으로 해요. 몸에서 배출된 똥, 배설, 대변, 배설물. 예. 대변. 그럼 뭐 이제 머리카락 떨어져 나가는 것, 침 이런 것이 전부 다 오염되고 부정된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중 부정한 것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뭘까요? 대소변 아닐까요? 아까 죽음하고 관련된 거라고 그러잖아요. 죽음하고 관련된 거. 피? 바로 시체죠. 아. 시체가 가장 더러운 거예요? 가장 더러운 거겠죠. 죽음이니까. 그래서 시체는 보는 것조차도 피해야 되는 겁니다. 깨끗함과 더러움의 개념이 카스트 제도를 확고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됐을까요? 더 불평불만 생길 것 같은데. 근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더러운 일들은 하층 계급이 하고 깨끗한 일들은 상층 계급만 하고. 네. 브라마는 깨끗함과 더러움의 개념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성함을 더욱 강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급이 낮을수록 오염된 존재로 각인시키고 자기들 브라만을 가장 깨끗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출신 집안에 따라서 카스트가 정해지니까 아예 태어날 때부터 깨끗한 계급과 더러운 계급으로 나뉘게 된 거죠. 아니 근데 교수님 그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불평등한 건데 그걸 그렇죠. 다들 그냥 어떻게 받아? 알겠습니다 하고 뭐 받아들였나요? 맞아. 그러니까 참 난 태어났는데 들고 더러워. 일어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대체로 인도 사람들은 윤회를 믿었거든요. 아,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영혼이 오염된 사람은 낮은 카스트로 고생하고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높은 카스트로 태어난다고 가르쳤어요. 그럼 내 업본 거네요? 업보지요. 예. 근데 그것도 다 브라만이 만든 걸 거 아니에요? 브라만이 만든 거죠. 그리고 평민과 노예들로부터 모든 세금을 다 걷고 노동력을 착취를 했죠. 힌두교와 카스트 제도 안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더 굳건히 할 새로운 방법을 또 찾게 돼요. 그게 바로 종교적으로 지켜야 할 4가지 인생 목표를 정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브라만이 만든 첫 번째 인생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기도 매일 하라 그런 거 아닌가요? 알죠, 기도 이런 것보다도 네. 인도 사회가 체제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의무를 정했어요. 그 의무를 모아서 집대성에서 만든 가장 세계에서 오래된 법전이 만우 법전입니다. 법전을 보면 창조자가 카스트마다 알맞은 업을 정해 주었으며 그 스스로가 생을 반복하며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 뭔 말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맡은 바 본분을 정해진 걸 충실해라. 다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브라만 크샤트리아 마이샤 슈드라가 할 일을 잘 따라야 좋은 세상에 윤회를 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신은 카스트에 따라서 어떤 의무를 부여했을까요? 먼저 브라만에 대한 내용을 규현 씨가 좀 읽어봐 주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브라만의 것이요. 브라만은 그 태생 자체로 모든 것에 권한이 있다. 그냥 완전 특권층이네요. 이게 자기들이 써놓은 거를 마치 신이 뭐 정해준 것처럼. 맞아. 신의 권위를 빌려서 브라만의 강력한 권위를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일 낮은 계급 슈드라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었을까요? 이 제도는 슈드라 없으면 다 무너지는 제도예요. 자, 슈드라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는지 이번에도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슈드라가 다른 계급의 이름을 무례하게 부르면 그 입에 손가락 길이 10배 되는 쇠못을 박아야 한다. 와. 슈드라의 이름은 사람들이 혐오하도록 지어라. 이래이. 슈드라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비천한 이제 노예로 살면서 평생 이제 위의 계급을 이제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죠. 아 그냥 노예 취급하는 거죠 뭐. 노예도 이런 노예는 없지. 맞아. 그럼 교수님 만우법전에 이렇게 제도 계급이 딱 4개가 있나요? 아니면 저 슈드라보다 더 밑에 계급이 있는 거예요? 예, 만우법전에 저 슈드라보다 훨씬 더 극악한 취급을 받는 또 있어? 한 계급이 등장을 합니다. 와 그러면 어떤 뭘까요? 대우를 받아? 그러니까. 뭐냐고요? 예, 불가촉 천민입니다. 인도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는데 부정 타는 사람, 닿으면 안 되는 사람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에 대한 호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불가촉 천민에 대한 차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눈으로 보기만 해도 오염된 존재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미리 피할 수 있도록 마을에 들어올 때는 막대기를 딱딱딱 치면서 소리를 내거나 방울을 달고 들어와야 했거든요. 마을 바깥에 살았으니까. 자기가 오염됐으니까 빗자루로 자기 발자국을 이렇게 쓸면서 이렇게 이제 뒤로 엉거주춤 이제 가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만우법전은 불가촉 천민의 의무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짠달라는 마을 밖에 거주해야 한다. 낮에 돌아다니되 다른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지 않도록 표시를 달고 다녀야 하며 밤에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아니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대우할 수가 있어요? 아유 진짜 불가촉 천민은 인간 이하죠. 가축보다도 거의 뭐 못한 취급을 말도 안 되는 거죠. 죄되지, 말도 안 죄. 되죠. 예. 신발도 못 신게 하고 다른 계급 상층 계급들이 다니는 길도 못 걷게 하고 사실 근데 불가촉 천민이 어쨌든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뭔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천대를 한 거예요? 진짜. 그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올라가 봐야 됩니다. 이제 굽다 왕조라고 하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굽다 왕조가 이제 뭐 기원 후 4세기, 뭐 5세기, 6세기 이제 이 정도인데 굽다 왕조가 이제 영토를 넓게 정복을 하면서 기존에 딱 살고 있는 여러 원주민들을 많이 토착민들이 인도 사회에 새롭게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는데 카스트는 4개로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뭐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계층이 만들어졌고 그게 불가촉 천민입니다. 근데 불가촉 천민으로 분류된 사람들은요, 그러면 돌아다니지도 말라 하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힌두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가장 깊이 하는 일을 하고 살았죠. 시체 닦는 거. 화장실 청소 뭐. 예, 사진으로 한번 보세요. 뭐야 이게? 죽음과 관련된 거. 이제 화장을 해서 나온 유골을 강에다 뿌리는 겁니다. 불가촉 천민들은 모두가 기피하는 일을 대신 처리하면서 다른 높은 카스트들이 주는 식량을 받아서 이제 연명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힌두교에서 가장 부정하고 오염된 일로 여겨졌던 죽음과 관련된 일들을 이제 많이 한 겁니다. 방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브라마는 최상위 계급부터 불가촉 천민까지 카스트에 따른 의무를 법으로 정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인도 사회를 이제 구축해 갔죠. 5세기부터 17세기경 인도의 중세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힌두교라는 거대한 세계관 안에서 각자의 이익과 삶을 추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에는 커다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이제 4개로 구분되던 카스트가 수천 개로 분화가 됩니다. 수천 개로. 와.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직업이 많아지면서 이제 생겨난 변화지요. 이걸 자띠라고 불러요. 자띠. 자띠를 설명드리자면은 그 직업이 그 사람의 약간 뭐 자띠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빨래하는 사람은 자띠가 빨래하는 게 업이가 되고 차 만드는 사람은 자띠가 이게 차 만드는 게 되고 직업인데?
교수님, 그럼 수천 개가 우리 럭키 씨 말 들으면 수천 개의 잣띠가 생겼으면 그 잣띠에도 하나하나 다 계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잣띠가 지역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달라져서 어디에 네 개의 바르나라고 하는 것에 어디에 속하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복잡하게 변화를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잣띠인지는 알아도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이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는 잘 알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카스트 체계는 18세기를 기점으로 또다시 커다란 변화를 겪어요. 어떤 나라가 침략해 들어왔기 때문인데 그게 어디일까요? 알 것 같아요. 그 인도에 식민 지배를 했던 영국이? 맞습니다. 예.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침략을 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이 거대한 대륙을 어떻게 통치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뭔가 인도를 통치하는데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1871년도에 인도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성, 카스트, 나이, 거주지, 직업 뭐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 총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아는 경전에 나와 있는 대로 네 개의 와르나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집어넣어라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잣띠는 알지만 직업은 알지만 이게 바이샤에 속하는지 슈드라에 속하는지 그렇죠. 잘 몰랐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카스트 의식, 카스트 생각, 개념에 따라서 다시 카스트가 강화된 그런 식으로 되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다시 부활하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4개 그리고 불가촉 천민으로 다시 우겨 넣은 건데 이게 인도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잣띠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정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낮은 카스트들이 특히 바이샤나 슈드라 중에서 브라만들한테 사원도 지어주고 그래서 주로 크샤트리아로 인정받고 등록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막 조선시대 양반의 족보 산 거 같이 비슷하다고 그렇게 한 거네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격변기 사회에서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던 불가촉 천민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도 벗어나려고 하겠죠. 슈드라로 어떻게 올라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겠죠.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마침 영국의 식민 지배는 불가촉 천민 일부에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기회를 주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전에는 전부 다 그 안 한 도축업, 가죽 산업이 들어오고 육류 산업이 들어오고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왜냐하면 영국은 근대화를 이 사회를 시키고 싶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을 못 하잖아요. 오염된 일이니까. 그래서 불가촉 천민이 이 일을 맡게 된 거죠. 돈을 벌겠네요. 돈을 벌죠. 그래서 일부 불가촉 천민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우와. 일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영국으로 유학 가죠. 그래서 이제 이런 뿌리 깊은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는 게 일단 목적이잖아요. 이 사람들. 돈 번 불가촉 천민들. 그 사람들의 영웅이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암베드카르예요. 이제 이분은 이제 19세기 말 사람인데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서 영국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카스트가 없는 영국 사회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인도로 돌아와서 간디하고 같이 손잡고 불가촉 천민 차별 철폐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카스트 차별이 인도 사회를 파멸시키고 있다라고 아주 열렬하게 호소를 했죠. 그러면서 격렬한 저항 운동을 펼치는데 이 만우법전이 차별의 근원이 되는 거니까 이걸 이제 불태워 버립니다. 엄청난 일 아니에요, 사실? 진짜 엄청난 일 같은데요? 신성 모독일 수 신성 있잖아요. 모독 정도도 아니고 그렇게 성스럽게 여겨지는 경전을 불을 태우는 것은 실질적인 자살 행동이죠. 그래서 엄청난 이제 협박과 위협을 받죠.
그래도 계속해서 안베드카를 중심으로 해서 불가촉 전민 차별 철폐를 노력을 그치지 않았죠. 이런 가운데 1947년 드디어 독립에 성공한 인도는 불가촉 전민들이 그토록 원했던 헌법을 만들어냅니다. 너무 멋있다. 헌법 제15조 국가는 종교, 인종, 카스트, 성, 출신지 가운데 그 어떤 것으로도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헌법 제17조 불가촉 천민제를 폐지하고 관행을 금지한다. 불가촉 천민이라 하여 그들에게서 어떤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에 해당한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예, 그러면 인도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겠는데요? 그렇죠. 네. 차별금지법이 헌법에 제정이 되면서 카스트로 인한 차별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야 이제 저런 그 다 무너졌네요. 그 다 무너졌어요. 잘했다. 법적으로는 모든 카스트가 평등해진 겁니다. 어떻게 평등해졌다고요?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법적으로. 예, 진짜 그걸 왜 의미 강조하시죠? 법적으로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카스트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까? 카스트가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있다. 아 오히려 시골에서는 안 좀 있을 사라졌을 것 것 같아. 같아요. 카스트는 여전히 인도 사회에서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국가가 관여할 수 없는 사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남아 있죠. 50년도 법 제정, 헌법 제정 이후에 인도 사회에서 카스트로 인한 차별과 억압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1968년도 인도 따밀나두라고 하는 주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불가촉 전민 44명이 산채로 불에 타서 죽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당시에 불가촉 전민은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하는데 거의 돈도 못 받고 채찍질도 당하고 그래서 우리도 인간 대접 해달라 헌법에도 있지 않냐라고 이제 요구를 하니까 이 불가촉 전민들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수백 명 사람들이 불가촉 전민들이 습격해서 마을을 봉쇄하고 이제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오두막으로 피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두막을 문을 잠그고 기름 질러가지고 불태워서 44명이 죽었습니다. 아유 이 사건은 사실은 일부밖에 안 돼요. 드러나지 않는 44명이나 불태워 죽고 이제 농기구로 이제 찔러 죽고 이제 해서 이렇게 신문에 난 것이고 법은 제정됐지만 불가촉 전민들은 여전히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전대받고 차별받고 폭력, 살해 협박, 살해, 여성 강간 이러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마 이 통계 내보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싸우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투쟁. 싸워야죠. 투쟁 하자 해서 조직을 만듭니다. 그게 달리트 팬서라고 하는 조직이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서 공격을 하면 더 이상 말로만 하지 않겠다. 우리도 똑같이 같이 싸우겠다. 이제 시위를 하면서 버텨보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이 집회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불가촉 전민들이 여러 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다. 교수님 요즘도 불가촉 천민에 대한 폭력이 그럼 계속 벌어지고 있나요? 예, 23년도 올해도 불가촉 전민들이 이제 맞아 죽고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22살짜리 불가촉 전민의 청년이 안베드카르 탄생 기념의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상위 카스트의 청년들이 와서 칼과 몽둥이로 두드려 패가지고 아주 죽었어요. 이렇게 여전히 인도 곳곳에서는 매년 불가촉 전민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망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